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미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이제 더위가 그만 물러간다라고 예. 하는 이제 처서인데 무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왜 그러냐고요?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갑자기 예. 던져주는데. 아니 뭐 질문하면 다 예. 임 작가가 잘 대답을 하니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워낙 지금 기세가 강해가지고 예, 그렇습니까? 예, 태풍도 지금 잠재우지 못하고 예. 있는 상황이고. 아이고, 뭐 이제 예. 당연히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예. 이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오늘 방송 중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10분을 뽑아가지고 해양 심층수, 예. 더위 식히시라고 해양 심층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 참여하시면 무료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10분들 해양 심층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 심층수 드셔보셨습니까? 네,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네. 이게 선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개인적으로 드시라 그랬지 누가 선물 네네. 누가 선물 드시라 그랬습니까? 개인적으로. 심층수 좀 비싸가지고. 예, 오늘 소식. 자, 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감염 때문에 양당 대표회담이 무산됐죠, 일단은. 일정이 좀 밀린다. 예,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무산.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뭐 별도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경남 양산에 이제 평산마을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는 뭐 그런 일정도 있었는데 예. 그것도 일단 수년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뭐 기자들한테 이제 공지한 내용을 보니까 인천의 모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다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일정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25일 일요일에 예정이 돼 있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도 일정이 좀 연기가 되게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거 다 둘 다 이제 연기되는 거기 때문에 예. 코로나19 이 치료가 끝나고 나면 뭐 나머지 일정들을 다 이제 추가로 소화를 할 뭐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회담 관련해서 계속 어떤 난항이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실무회담 자체가 예. 좀 매끄럽게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실무회담을 총 책임져야 되는 양당의 대표 비서실장들이 만나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여야가 서로 좀 삿바 싸움을 하고 있다. 예. 만났는데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진행이 안 되거나 뭐 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났는지 통화를 했는지 뭔지 모르는데 대화는 한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뭐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좀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고 예. 아직까지는 이제 장 외에서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삿바 싸움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어느 게 지금 쟁점이에요? 뭐 일단 1차적인 쟁점은 저희가 계속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예. 이 이제 대표회담의 전 과정을 생중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뭐 민주당 쪽에서는 실무 협상 단계에서 얘기가 먼저 돼야 될 거를 기자들한테 먼저 이제 공개를 해서 예. 이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25일이라는 이제 일정에 맞춰서 서로 이제 그 견제구를 날리고 예. 있었던 건데 일정이 좀 밀리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생방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김우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토론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고 논쟁적인 사안도 피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생중계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다만 이제 내용, 의제 뭐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야당을 존중하는, 야당 입장을 존중하는 어떤 여당의 자세를 갖췄을 때 예. 그때 이제 다른 조건들도 좀 추가로 받아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뭐 이 사실은 저희가 어제도 이 내용 전달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하고의 대표회담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예. 또 뭐 불리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가능하면 웬만한 조건은 다 받아준다. 예. 다만 뭐 이제 그거를 흔쾌히 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상황을 좀 봐가면서 조건 제시하는 거를 웬만하면 받아주고 회담을 성립시키는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분위기를 보면 생중계 뭐 방안이든 뭐든지 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먼저 판을 깰 것 같지는 않다. 뭐 이게 지금 기자들의 취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형식은 여당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주되 네. 의제를 양보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최상병 특검건 네. 같은 거를 빼자는데 합의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 최상병 특검법안을 여당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양보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토론 방식에 예. 양당 대표가 만나서 생중계라는 방식이 되게 되면 의제를 미리 설정을 하더라도 의제 제안을 받지 않게 될 확률이 그렇겠죠. 높습니다. 예.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섞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의제 설정에 있어서 리스크를 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예. 생중계를 한다고 해서 꼭 한동훈 대표 쪽에 유리하다 혹은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꺼릴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방송 자체가 어느 쪽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결코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생방송 자체가 회담이란 본질적 사안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이제 여야에서 정치를 오래 했었던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얘기는 예. 대표 회담이라는 게 결국 이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글쎄요. 이런 어떤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인데 생중계를 해버리게 되면은 양쪽 지지층이 다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 양보안을 내기가 좀 쉽지 않다.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처럼 용산의 어떤 상황도 좀 살펴야 되고 당 내의 장악력도 이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보를 하기가 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회담이 좀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기가 이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 특히 최상병 특검법안에 대해서 그렇다. 뭐 이런 관측들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얘기 약간 해보면요. 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청담동 의혹 관련해 가지고 뭐 네.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뭔가요? 뭐 내용이?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인데요. 오늘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 뭐 법원에서 지금 이제 판결이 나오고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 정황들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전파한 거 사과해라라고 예. 했는데 예. 장경태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말씀하시다 말고 예. 청담동 술자리를 끌어올리면서 유감 표명을 원하신다니 기꺼이 하겠다. 예. 영상을 상영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영상 상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예.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 압박을 하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된데 네. 최상병 특검법안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다 받아주겠다. 예. 장경태 의원만 하더라도 이제 얼마 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제보 공작 의혹 예. 권성동 의원이 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받을 용의가 있으니까 특검법에 포함시키자라고 네. 이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추가로 한동훈 대표 쪽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예. 어떤 그 모양을 취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이제 추가 압박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받을 테니 특검법 빨리 약속대로 발의해라 이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일 그 민주당의 이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예. 건데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황이 조금씩 더 좀 불리한 양상으로 가는 거죠.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건 국민의힘 쪽인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 조건을 다 받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요구 혹은 이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할 거냐, 예. 한동훈 대표 본인의 약속을 안 지킬 거냐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국민의힘에서는 예. 추가로 조건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이 또 뭐였죠, 나왔습니다. 또? 예. 친한계의 대표 인사를 꼽히는 예. 박정훈 의원인데 박정훈 예.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최고위원에 출마를 할 때도 한동훈 대표의 이제 러닝메이트다라고까지 이제 불렸던 굉장히 좀 가까운 측근으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9월 중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물론 한 대표는 공수처 수사 결과와 특검을 별개의 변수로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상 수사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맞물려서 간다면 당 내의 논의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 얘기죠? 뒤집으면? 그렇습니다. 이 말대로 하자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예. 그러고 나서 당내 논의를 시작하면 당내 논의가 결론이 났을 때 그때 특검 법안을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예. 거거든요. 원래 한동훈 대표는 공수처 수사 결과는 상관없이 추진하겠다고 맨 처음에 공약을 한 거 아닌가요? 그게 전당대회 출마할 예. 때 본인이 했었던 얘기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와 별개로 국민의힘의 특검 법안을 낼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앞에 이제 두세 개씩 조건을 달았었던 거였는데 추가로 또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자라는 예.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언제까지 조건만 달 거냐 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당 쪽에서 이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의견 정리가 안 되고 또 한동훈 대표가 소수파인 게 맞죠? 지금 상황이? 분위기로 봐서는 예.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소수파인 것도 문제지만 예. 그 소수파 중에서 그러니까 친한계의 인사들 중에서도
한동훈 대표 쪽에 손을 들어주는 인사가 지금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의 없죠. 예.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기존 입장을 지지하는 친한계 인사는 지금 없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다라고 해야 왜냐하면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예. 이제 뭐 좀 밀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내 인사 중에서,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사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발의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안팎에서 계속 압박이 나오는 건데요. 뭐 개혁신당의 이제 국회의원들만 하더라도 천하람 의원이라든지 혹은 뭐 예.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국회 법안 발의하는 10명을 모아올 실력도 없느냐라고까지 이제 비판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좀 곤란한 뭐 그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런 미동도 못하고 꿈쩍도 못하고 주저앉으면요,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텐데요. 뭐 여러 번 말했지만.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당의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입장이 정말 중구난방인 게, 어제 호준석 대변인 여기 전화로 모셨는데 네. 그분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검법을 여당에서 발의할 것이 아니고 공동 발의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거는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 야당과 공동 발의. 예.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대표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 하니까 거기서 약간 머뭇거리는데, 그러니까 이 여당의 입장이 지금 민주당이 받겠다고 계속 압박을 하니까 저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할 때도 예. 우리가 이제 특검법안을 발의하려면 예의상 민주당 쪽에서 기존에 냈던 법안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고 예. 이제 반박하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근데 공동 발의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공동 발의를 할 것 같으면 국민의힘 쪽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안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여야가 맞춰서 공동 발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뭐 방안을 내려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정리가 끝나야지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예. 한 달여의 기간 동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을 하면서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 이제 그거 자체가 지금 이제 큰 논란이 되다 보니까 다른 의견들이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요. 네.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 무혐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굉장히 약간 몸조심하는 분위기인데 네. 대통령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나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예. 대통령실 쪽에서 YTN 같은 혹은 이제 MBC 같은 매체들하고의 이제 간접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물론 뭐 익명 인터뷰긴 하지만 예. 의견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전문 몰카 공작 사건이다. 예.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몰카 공작이다. 아,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팩트를 가지고 잘 판단한 것이다 라고 성격 규정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분명한 건 최재형 목사가 수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고 일방적으로 가방을 놓고 갔는데 예. 대통령 부인은 가방에 관심이 없었고 쓰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예. 그러면서 명품백이 5만 원짜리든 액수가 얼마든 그거는 결과가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위가 확실하지 않고 보좌 기능도 약할 때 최 목사가 집요하게 접근한 게 문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지난 1년 동안 무고한 대통령 부인을 괴롭혔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YTN 인터뷰에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하군요. 예. 굉장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예.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예. 그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은 대목들이 많긴 합니다만 기존의 이제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예.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나 더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카 공작이란 말은 많이 해왔는데 네. 전문 몰카 공작이 이 전문이 좀 새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 공을 들여서 공작을 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대통령실만 검찰 수사를 두고 팩트라는 단어를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이제 그렇습니까? 예. 기자들이 이번 그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했다고 보느냐? 예.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그동안 많이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자들도 이제 그걸 걸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라고 이제 답변을 하다가 예. 여기서 이제 말을 끊고 예.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예. 다만 상세히 보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어떤 국민적 관심사인데 여당의 대표가 상세히 보지 않았다는 건 좀 약간 이상합니다. 뭐냐면 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적 관심사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지 못해 잘 모르겠다는 건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본인이 이 사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동안 발언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문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뭐 기존에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가지고 지난 1월 18일에 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예. 라는 얘기. 사실 이 발언 때문에 그때 용산에서 난리가 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90도 폴더가 그때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대통령실에서 예.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사안이고 한동훈 대표도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달 23일에도 검찰이 소위 이제 그 방문 수사를 했을 때 방문 예.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비공개 출장 조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었고 예. 그것도 크게 이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 왔었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예. 그런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이 사안에 대한 평가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을까? 이것도 하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 대표가 되고 나서 한 달여가 지났는데요. 예. 그동안에 최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태도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이제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좀 후퇴하는 듯한 예. 혹은 머뭇거리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거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할 만한 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예. 의문들이 좀 제기가 된다.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취재를 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차세대 여당의 지도자로서 뽑아준 그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이런 기대는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예.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좀 대통령실과의 거리를 좀 벌리면서 할 말은 하고 할 말은 하고 고칠 건 고치고 네. 약속한 건 지키고 뭐 이런 걸 기대했을 것 같은데요. 그 유권자들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해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사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성과가 별로 없다라는 예. 평가들은 뭐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따 여당 최고위원 모시고 한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만 이제 이 사안 같은 예. 경우, 그러니까 디올백 수수 의혹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고리가 하나 남아 있긴 한데요. 예. 최재형 목사 쪽에서 오늘 뭐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입장이 이 백에 대해서 그러면 예. 김건희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할 것 같으면 뭐 검찰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돌려달라. 그러니까 반환 신청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고 예. 그래서 이 백을 검찰이 넘겨받아서 예. 공매 절차를 거쳐가지고 현금화를 해서 그걸 이제 국고에 회수하겠다 이런 방침인 걸로 알려졌는데 예. 그럴 것 같으면은 기존에 선물을 준 쪽이 우리 쪽이니까 우리한테 반환을 해서 그 백이 우리가 선물했던 백이 맞는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최재형 목사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백 그게 검찰이 네. 옛날 그 백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공개적으로 수사 결과를 뭐 브리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1년 번호 맞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시리얼 번호는 그러니까 안에 각인돼 있는 시리얼 번호는 없었다라는 게 검찰 예. 수사 결과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통상적인 네. 명품에는 뭐 100만 원 이상이든 50만 원 이상이든 대부분 별도의 각인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좀 수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위해서도 예. 그 제품이 고유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반드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밝힌 입장을 납득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를 좀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명품백을 안 사봐서 이게 1년 번호가 다 있는지 뭐 없는 것도 있는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예. 부분을 취재를 좀 예. 해봤는데 이제 명품 업체나 뭐 이런 쪽에도 물어보고 예.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뭐 없는 것도 있긴 있나 보죠. 300만 원 정도의 그 제품이라고 하면 예. 거의 있다고 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최재형 목사가 있다 그랬죠. 딱. 최재형 목사는 이제 본인 번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전주지검이요. 조국 대표 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소환에 혁신당이 시간이 다 됐나요? 네, 검찰에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예. 그럴 거면 김건희 여사처럼 출장 조사로 오면 안 되겠냐라고 조국 혁신당에서 비꼬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비꼬았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